깨고 있으니까 하면 자각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면 현재 그러면 우리가 조심분석적으로 하는 무의식이 없는 상태. 아니요. 의식이 있든 의식이 있든 말든 무의식이 있든 말든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깨어 있는 네. 상태가 어떤 상태로?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지금 소리가 들리죠? 네. 이게 지금 그냥 들리는 그대로입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지도 않았죠. 그냥 들리는 경험 그대로인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이것은 들리는 경험이었지만 보이는 경험도 마찬가지고 알아지는 경험도 마찬가지고 냄새 맡아진 경험도 바로 그렇게 되는 경험을 깨어 있음이라 이름하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 깨어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 방문에 인샬라라는 부분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복잡한 거 같은 거다 돌아가는 거 그냥 별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몇가지 개미지 않고 어느 것들 그냥 다 쉽게 많이 씹어버린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놔버리니까 밥맛이 좋아지고 좋아지고요. 그래서 체중이 여태까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체중이 이거 수행이 전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한 10%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작용인 거예요? 살찐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 부작용은 스스로 불편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불편이 편하죠. 그러면 괜찮은 건데 사실 이게 살찌는 것이 불편하면 스스로 불편이 경험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굳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불편이 경험되니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몸이 부담으로 스스로 자각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평상시에 맨날 다니던 길에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린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스스로에게 뭔가 자각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지 절대적으로 몇 킬로그램이 되면은 이거 문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이래도 괜찮고 그런 거지 사실은 전부 다 키가 얼만데 몸무게 얼마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찌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고정관념이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부들님이 드시는 거보다 이렇게 먹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입에 감 느끼고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밥 많이 먹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깨어있음도 이것도 그냥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죠. 그래서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죠. 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몸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대로죠. 사실 느껴지는 그대로 되다 보면은 걷다 보면은 자기 몸이 힘들어서 그것이 자각이 되는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되면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음작용이 어떤 고정관념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으면은 그 생각으로 어떻게 되려고 함이 없으면은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작용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시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쪽으로 작용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작용되고 이 마음도 그렇게 작용되고 다 그렇게 작용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려고 한만 없으면은 저절로 이 상태도 결국에는 좀 불편해졌다가 다시 불편함이 경험되면 다시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는 쪽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작용되어 스스로 조정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도란 이 깨어있음이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되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 가령 뭐 지켜본다, 알아차린다, 또는 내려놓는다
용납한다. 사실은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도다 깨어 있습니다. 바른 깨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깨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으로 그냥 가르쳐 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상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방법보다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뭐 자선이라고 하는 이 명상보다도 대부분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화가 바로 진리를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또 통상 잘못 생각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대화를 한다는 자체는 뭔가 고정관념, 뭔가 그렇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인 거예요. 자각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자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날 앉아있어도 자각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앉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화 중에도 문득 자각이 되면 그 자각이 삶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각이 있어야 또 앉아있어도 제대로 앉아있게 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각이 있는, 즉 깨어있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으면 어떤 고정관념에도 매여있지 않게 되면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그대로가 깨어있음인 상태가 돼서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또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자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어있음을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태에야만 자각이 일어나는데, 그 상태란 이렇게 앉아있는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대화 중에도 그런 상태가 깨어있으면 일어나는 상태가 있는 거고, 밥 먹는 데도 있는 거고 똥 싸는 데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대화지 또 대화 자체가 진리를 주는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뭔가 자각, 대화 중에도 그 자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깨어있으면 일어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네오라는 그 생각이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 그냥 생각으로 뭔가 컨트롤을 하지 않는 상태. 예,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일어나는 어떤 그 현상 그거만. 예, 생각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예, 생각도 그냥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생각도 그냥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생각으로 알아진다. 생각이 생각으로 알아지는 상태는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도 없는 거예요. 예, 뭐 에너지라 이러든 뭐든. 자, 지금 이 소리가 들림이 알아졌죠? 들리는 순간에 이게 소리다 아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예? 그처럼 생각 또한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는 그냥 그런 상태인 거예요. 관념이 없어지는 상태. 이거 가져오는 어떤 뭐라 규정 지어지는 게 없는. 문제는 지금 이 순간 규정 짓지 않음인 거예요. 규정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어떤 경험이다라고 하는 그 상태, 어떤 경험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관념이지만은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규정 지엄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규정 지엄이 아니라 그냥 규정이 일어나는 거라면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규정 짓는다라고 착각만 없으면 된다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뭐 동물 그러면 새나 고양이나 뭐 이런 그런 하고 같은 그런데 그것은 같은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나 고양이가 안 돼봐서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생각을 해도 안될 것 같아.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만약 그것이 정말 오히려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였다면은 개나 새나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 그렇지 않으리라고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도 그 자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도 더 어떤 경험되는 것에 더 얽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 개는 먹을 것만 주면은 그냥 뭐 아무 처음 오는 사람도 먹을 것만 주면 그만 그걸로 봐서는 저보다도 더 저도 먹보지만은 저보다 더 이 먹을 것에 먹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느낌에 얽매여 있으니까 저보다 더 얽매여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드러나고 걔는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단지 생각도 없이 사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얽매임이 없다라고 바로 깨어 있습니다라고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현실에서 접촉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과 지금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현상의 차이는 분명히 작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 모든 것은 다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치적으로 같다라는 거지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상도 다른 겁니다. 작용이 같다면 근본적으로 같다면 다르게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는 작용이 같다면 현상도 같죠.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현상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를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령 이제 어떤 이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그 어떤 그런 학문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생각과 현실을 구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치매라든가 대부분 어떤 정신 이상자는 생각이 바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걸 보고 있고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의 세상인데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 근데 그 정도에 있어서 가리켜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그런데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생각이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심하면 우리가 치매다, 정신병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사실은 전부 정신작용과 현상이지 어디까지를 병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고 어디까지를 정상이다 이름 붙였을 뿐인 거지 사실 이치적으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분야에 상담을 할 때 자기 전체적인 삶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목표를 두거든요. 예. 의존적이지 않고 예. 다른 관념에 지배되지 않고 자기가 안에서 나오는 어떤 욕망에서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순수 자기 의도에 엄마가 부모가 이렇게 하라는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거라는 예, 그 방향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죠. 예. 왜 그러냐? 그거는 미치게가 즉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게 만드는 거나 이 미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더 미치게. 예.
사실은 대부분 이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 즉 주체성이 강한 사람은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더 괴로움을 치닫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체성이다, 주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가 없을 때 정말 주도적이고 주체성이 되는 거지, 나가 있는 한 주체성 하면 되게 나라고 하는 그것이 좀 뚜렷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남하고 구분을 하는 그거죠. 그런데 이러면은 이럴수록 나라고 하는 의식은 강해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은 주체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스스로는 엄청나게 괴롭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주체적인 사람이 정말 주체성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은 남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정신 분석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자기가 일어나는 대로 사는 삶을 지향하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 하나는 정말 남에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되든, 또 하나는 남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되든, 남의 감정이든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는, 이렇게 되든 둘 중에 하나로 치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우리가 보면 거의 내담자들이 예.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예. 다른 사람한테 구속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존적이어서. 예. 사실은 노예가 된다. 예. 정서적으로 노예가 된다. 그 점이 굉장히 사실은 모순적인 점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의존적인 거냐, 자기를 지키는 거와 경험되는 어떤 것에 얽매이는 거와는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생각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인 거예요. 결국 생각에 얽매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져라 이런 말인 거예요. 다른 생각으로 대체를 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삶이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신은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을 가져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가져집니까? 말이 좋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자존감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자존감을 가져질 수 있도록 자기를 손상되는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모든 부분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삶을 만들어놨어요. 나는 이수적인 사람이 되어야 행복할 거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현실하고는 너무 개입이 많아요. 그러면 가면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밖에 외부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렇죠. 지금 이제 다 지금 현재 그대로 보게끔 그렇게 이제 가면에 자기가 가면이라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방어 기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삶을 살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어떤 특정한 방어 기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착각에 기반한 생각이고 그 생각을 자기 자신의 행위라고 또 착각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그러함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각이 아니라 그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라고 해도 그러한 내 방어 기제고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 있는 한은 어떠한 이해가 됐든 결국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뭘 자극을 시키죠?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그 관념과 자존심과 열등감,
이거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상태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뭔가 문제 있는 상태와 문제 없는 상태가 계속 상정된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데, 요것이 문제라고 했던 것이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것이 문제라고 하는 그것이 바뀔 수는 있겠죠. 바뀜으로 해서 그 문제에서는 해결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지만은 결국 뭔가 또 이러한 관념, 어떤 가치 기준이 있는 한은 매 삶에서 경험되기는 똑같아질 뿐인 겁니다, 결국. 근데 이제 관념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 접촉하게끔 현대.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어떻게 접촉을 하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깨어있음을 이야기를 했을 때 깨어있음 상태가 바른 이해가 없으면 되어지지가 않듯이 아무리 현실 생활을 바르게 보게, 바르게 이해하게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미 어떤 이 가치 기준이라든 사회 통념적인 어떤 그런 이 관념이 이미 작용되고 있는, 그게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표현하면서 아까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금 뭐 어떤 상당 기법을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 언어 속에서 자기가 경험되면서 잘못 경험되어지는 거. 그래서 잘못 경험되어지고 본인이 착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라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함으로 통해서. 그러면 그 착각이 깨어지는 거죠, 본인이. 예. 깨어지면서 그게 잘못 생각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경을 보고 그냥 보게끔 할 수 음.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만든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TV라든가 그 상담하고 있는 과정을 교육방송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상담 사례들을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상담자가 나름대로 또 기본 관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 가령 그 어떤 이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에 잘못 이해된 거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자각시키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법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대 단자를 가지고 인내 단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관념 속에서 가능하면 이 상담은 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지금 현대에서 이 사람 일어나는 잘못된 어떤 관념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끔 해야지. 단지 그러시면 돼요. 네, 그거 자체가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끌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간 되지가 않아요. 상담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진정 그러신지를 네.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깨어있음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깨어있음이 안 되듯이 사실은 흐르는 대로 같이 흐르면서 뭔가 단지 거기에도 뭔가 어떤 관점이 기본적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 스스로 분명할 수 있는지 그 점검이 스스로는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네. 본인이 어느 정도 비워져가 있어. 상담자가 인격으로 치료가 되지 그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고 그걸 교육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살인자가 와도 그 감정에 대해서 초연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초연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심하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만약 예를 들어 살인자 왔었다.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예. 그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어기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출연해 줄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 감정이고 그거다 이렇게 그냥 그걸 잡고만 그냥 그 자체에서 바라보고 아빠가 자꾸 바라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서 제가 만나게 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냥 그 느낌. 저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태가 예, 느낌 자체에 그 사람의 뭐 누구를 죽이고 싶다 할 때는 어떤 적개심이 일어나는 그런 거니까 그 적개심을 같이 그때 그 공감으로 녹여줄 수가 있거든요. 공감을 하는 건. 그러면 일단 공감을 해서 잘 들어주면 그 사람 자체가 거기서 한 50%가 없어져요. 그러고 이제 그 자체에서 어떤 왜 그래 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제 그 공감한다는 거와 풀어간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실은 공감이 어떤 것이 공감이냐? 공감이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많은 관념이 작용될 수가 있고 이 풀어가지는 데 대해서 많은 관념이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풀어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이 없으면 좋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제가 뭐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러면 저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공감은 어떻게 합니까? 공감은 어떻게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처한 감정, 그 감정이입이라고 할까요? 있는 그대로 그때 그 감정만 느끼는 거죠. 제가 그 감정에서 이건 나쁘다, 좋다, 싫다를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판단을 하는 순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뭐 적개심이 하면은 뭐 굉장히 섬찟한 느낌이다. 섬찟한 느낌을 그냥 그대로 같이 느껴주는 거야. 느껴주면은 그게 내 어떤 내 몸에도 정리가 되고 아픔을 느껴요. 아픔을 내 어떤 부분에 그게 결국 아픔이거든요. 사랑받지 못해서 뭔가를 자기를 이루받지 못해서 아픔이 나는 느끼고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느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일단은 왜 그걸 상담하다 보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 사람이 마음을 비워줘서 선생님 이거 선풍기가 제 앞에만 와 있네요.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또 뭔가 계속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 공간에서 많이 도움이 됐구나 이게 좀 느껴져요. 예. 참 한마디로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은 바로 깨어 있음이라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공감은 깨어 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상대방이 뭔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은 같은 안타까움을 같이 경험해서 그것을 이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건 아주 당연한 공감이고 근데 지금 의사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 답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걸 자비다, 사랑이다라는 것은 말일 뿐이죠. 네, 사실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그 벽이 아주 높은 공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하니까 자비가 굉장히 그런데 뭐 벽이 높고 말고가 이 들리는 이대로 그냥 들리고 그 사람의 말이 그냥 이렇게 들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표정이나 그런 것이 그냥 그렇게 보이고 그냥 그런 것일 뿐이죠. 공감이라도 보통 내가 감정이 들어서가 있으면 그 사람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공감이라는 게 해석하지 않는 상태, 아까 제가 판단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언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는 게 달라서 젖을 뿌리지 이제 그렇다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상담사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때 가령 바로 그렇게
그냥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이 규정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말로 언어를 해갖고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니까. 예 아니 그렇게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을 도다 이름하고 깨어있으면 이름할 수 있는 상태인데 네, 맞아요. 그런데 예, 이 예. 남자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듣지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듣지를 못해. 예. 자기가 어떤 말에 가려져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듣고 예. 거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고 이게 듣는다는 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언어로 듣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상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기가 모르는 다른 무의식도 같이 듣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각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이 자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단지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들어준다라고 하는 내 말을 들어주는 그 상황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이치가 자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야기할 데도 없고 그래 답답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는 그 상황 자체에 의해서 그것이 풀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답답했던 것이 풀리는 우리가 왜 우화에 임금님이 기는 당나귀 기라고 하는 그 이발사가 말을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산소에 구멍을 파고 가서 하는 그 자체로 속이 채증이 풀리듯이 이것은 이치가 자각됨으로써 풀리는 것은 아니죠. 단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답답함이 풀린 거죠.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답답함이 풀린 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답답함만 가지고는. 근데 이제 그런 게 풀리면서 이제 그 자기 안에서 한 막혀있는 부분에 이제 좀 바람이 그럴 수는 있죠. 좁아지면서 자기를 보면서 간다. 거기다가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석을 했어요. 그게 우리는 이제 그게 해석을 하면 그 부분 맞으면 맞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그렇게만 해줘도 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가도록 하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어떤 답답함을 조금 단지 어떤 질문만 다시 들어주고 또 적절할 때 한번 물어주고 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가장 좋은 상담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은 상담의 가장 기본은 잘 들어주는 것. 잘 들어주면 내 남자가 자살하는 내 남자도 자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절하게 단지 질문만 하는 것. 그거는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무의식 잘 모르는 부분을 내가 질문만 해줘도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언어로 물어주기만 해도 자기가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자기가 다 묻고 싶은 거를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까지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뭔가를 넣으려고 하면은 뭔가 상대방에 주입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잘하면은 사실 가장 상담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절한 질문을 잘 하는 이게 또 사실은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 없으면은 적절한 질문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게 문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게 왜 촉발로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일어나던 그런 어릴 때 가오가 돌아와서 그걸 재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어떤 것을 어떤 원인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유독 기억이 남는 거,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그 부분을 기억하고 그게 패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로 돌아갑니까?
자녀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엄마 탓이 아니다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된 그 경험 당시에 똑같은 경험을 해도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그 당시에 똑같은 상황이 경험돼도 트라우마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이미 어떤 관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 관념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관념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돼야 될 문제지, 그 상황, 트라우마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그것이 지금 현재 트라우마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대한 해결로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된 것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다 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릴 때 환경에서 취약한 사람들, 그리고 지지해 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만약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뭐 친구들이 많이 했다 해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괜찮아져요. 지지해주고 그런 환경. 또 지지가 없고 자기 아빠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친구들도 그렇게 됐다. 이러면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거라. 물론 제가 세월호 분명 가서도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때 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 한번 저기 세월호 법담이 우리 그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월호 관련된 법담. 우리는 가서 학생들 상담을 했어서. 예.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해야 되나 그 정도면 됐죠. 예.